우리 친구들 모두 잠잘 준비 됐어요? 오늘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토미가 동화 읽어줄게요. 오늘의 동화는 황금거위. 옛날 어느 마을에 세 아들을 둔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꾀만 부리고 게으른 두 형과 달리 막내는 부지런하고 착했죠. 세월이 흘러 나이가 지긋해진 나무꾼은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나무를 하기엔 난 너무 늙었구나. 이제 네가 나서야겠다. 큰아들은 입을 삐죽이며 도끼를 들었어요. 나무꾼의 아내는 큰아들에게 먹음직스러운 팬케이크와 향긋한 포도주를 챙겨주었죠. 큰아들이 숲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나타난 난쟁이 할아버지가 불쑥 말을 걸어왔죠. 내가 배가 고파 그러는데 빵이라도 한 조각 얻어먹을 수 있을까? 어림도 없는 소리 마세요. 저 혼자 먹기도 모자란다고요. 심술궂은 큰아들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난쟁이 할아버지는 뒤돌아 가버렸어요. 큰아들은 도끼질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만 도끼가 미끄러지면서 팔을 다치고 말았어요. 아이고 팔이야! 큰아들은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다음 날 나무꾼이 둘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형이 아프니 오늘은 네가 좀 다녀오너라. 둘째 아들도 입을 삐죽이며 도끼를 챙겼어요. 나무꾼의 아내는 둘째 아들에게도 맛있는 팬케이크와 포도주를 싸주었죠. 둘째 아들이 숲에 들어서자 난쟁이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내가 배가 고파 그러는데 빵이라도 한 조각 얻어먹을 수 있을까? 둘째 아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도끼질을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이 높이 쳐든 도끼를 나무에 찍는 순간 손이 빗나가면서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어요. 아야! 둘째 아들은 다리를 절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직 어리고 몸도 약한 막내 아들이 나섰죠. 아버지, 제가 가서 나무를 해올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형들도 제대로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겠니? 나무꾼이 걱정스레 말렸지만 막내 아들은 꿋꿋하게 도끼를 챙겼어요. 며칠 나무를 못한 탓에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단다. 나무꾼의 아내는 막내 아들에게 딱딱한 팬케이크와 시큼한 맥주를 싸주었어요. 막내 아들은 한참을 걸어 숲에 들어섰죠. 내가 배가 고파 그러는데 빵이라도 한 조각 얻어먹을 수 있을까? 난쟁이 할아버지였어요. 딱딱한 팬케이크와 시큼한 맥주라도 괜찮겠어요? 그야 물론이지. 함께 먹자꾸나. 난쟁이 할아버지는 기뻤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막내 아들이 싸온 음식을 펼치는 순간 마술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딱딱한 팬케이크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났고 시큼한 맥주는 꿀보다 달콤한 포도주로 변했죠. 난쟁이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착한 마음씨 때문에 음식이 이렇게 변한 거란다. 어서 먹자꾸나. 막내 아들과 난쟁이 할아버지는 음식을 사이좋게 나눠 먹었어요. 덕분에 잘 먹었구나. 그럼 이제 저 나무를 베어보려. 거기 내 선물이 있을 게다. 저기 큰 나무 말이죠? 막내 아들이 물었지만 난쟁이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은 곧 할아버지가 알려준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우지끝 쿵! 나무가 쓰러지는 순간 찬란한 빛에 눈이 부셨어요. 세상에, 황금거위잖아. 막내 아들은 황금거위를 꼭 끌어안고 집으로 향했어요. 황금거위가 다칠까봐 조심조심 걷다 보니 가는 동안 그만 날이 저물었죠. 막내 아들은 근처 여관으로 갔어요. 저 하룻밤만 묵어 가도 될까요? 여관집 세자매는 막내 아들 품에서 빛난 거위를 보았어요.
황금거위잖아. 저 깃털로 내 모자를 장식하면 멋지겠지? 욕심이 난 세자매는 순순히 허락해 주었어요. 막내 아들은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어요. 황금거위도 곤히 잠들었죠. 그때 삐그덕 방문이 열리고 세자매의 첫째가 들어왔어요. 첫째는 조심조심 거위의 날개를 잡았어요. 아니 이게 왜 안 떨어지지? 첫째 손이 거위에 철썩 붙어버렸어요. 그때 둘째도 황금 깃털을 뽑으러 왔어요. 언니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언니를 떼어내려던 둘째도 손이 철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첫째와 둘째는 황금거위에서 손을 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셋째가 나타났어요. 셋째야 오지마! 이리로 오면 안 돼! 언니들의 말에 셋째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흥! 언니들만 깃털을 뽑으려고? 결국 셋째까지 언니 등에 철썩 달라붙고 말았죠. 세자매는 꼼짝없이 황금거위와 함께 하룻밤을 새웠어요. 아침에 눈을 뜬 막내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막내 아들도 황금거위에게서 세자매를 떼어낼 수가 없었죠. 막내 아들은 할 수 없이 황금거위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거위 뒤로는 세자매가 줄줄이 엮여 있었죠. 아야, 내 발 밟지 마. 내 다리가 긴 걸 어떡해. 세자매는 막내 아들을 따라 질질 끌려다녔어요. 막내 아들과 세자매는 밭 한가운데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보기 흉합니다. 어서 놓으십시오. 목사님은 호통을 치며 셋째를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사님의 손도 달라붙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아니 이게 왜 안 떨어지지? 누가 좀 떼어줘요. 그때 교회에 종지이가 나타나 그 모습을 보았어요. 아니 목사님, 어딜 그리 급하게 가세요? 종지이가 목사님의 옷을 붙잡자 이번에도 자석처럼 철썩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때 두 농부가 깜짝 놀란 얼굴로 달려왔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누가 좀 떼어주세요. 두 농부는 영차하며 종지기를 끌어당겼지만 떼어내기는커녕 같이 붙어버렸어요. 한편 그 나라의 왕에게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어요. 왕은 공주를 보며 늘 걱정했죠. 이제껏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우리 공주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까? 왕은 고민 끝에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요. 공주를 웃기는 사람은 내 사위로 삼겠노라. 길을 가던 막내 아들도 방을 보았어요. 이보다 웃긴 일이 어디 있겠어? 한번 가보자. 막내 아들은 황금거위 뒤에 줄줄이 매달린 사람들을 데리고 성 앞을 달렸어요. 내 발 밟지 말라니까. 내 다리가 길어서 그런 거라고 말했잖아. 조용히 좀 해요. 안 그래도 정신 사나운데. 그 모습을 본 공주는 배를 움켜쥐고 웃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공주가 웃는 모습을 본 왕은 몹시 기뻤어요. 아, 드디어 공주가 웃었다. 공주 웃음소리에 황금거위에 붙었던 사람들이 모두 풀려났어요. 막내 아들은 성으로 들어가 왕에게 말했죠. 약속대로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왕은 허름한 옷차림에 비실거리는 막내 아들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런 녀석에게 우리 공주를 줄 수 없지. 왕은 막내 아들을 쫓아낼 방법을 궁리했어요. 창고 가득 쌓여있는 포도주를 다 마실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그때 승낙을 하겠다. 왕은 일부러 무리한 일을 시켰죠. 막내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많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 그때 문득 난쟁이 할아버지가 떠올랐죠. 그래, 난쟁이 할아버지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 막내 아들은 얼른 숲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난쟁이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죠. 대신 슬픈 표정의 한 남자가 나물 베었던 자리에 서 있었죠.
아저씨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이세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포도주 2통을 다 마셨는데도 여전히 목이 말라요. 좀 도와주세요. 막내 아들은 남자의 손을 끌며 말했어요. 그럼 저와 같이 가요. 포도주를 실컷 마시게 해줄게요. 성에 도착한 막내 아들은 창고 문을 열었어요. 남자는 창고 문이 열리기 무섭게 포도주통으로 달려가 벌컥벌컥 들이켰죠. 커다란 술통은 금세 텅 비었어요. 이제 공주님을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왕은 여전히 막내 아들이 못 믿어왔어요. 우선 산더미 같은 빵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결혼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막내 아들은 다시 숲으로 가보았어요. 나무를 베었던 자리에 어떤 남자가 앉아 찌푸린 얼굴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죠. 왜 그렇게 허리띠를 꽉 쥐고 계세요? 화덕 한가득 구운 빵을 먹었는데도 꼬르륵 소리가 멈추지 않으니 어쩌죠? 막내 아들은 남자를 데리고 성에 뜰러 왔어요. 그곳에는 나라 안의 밀가루를 모두 가져와서 구운 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자, 마음껏 드세요. 전부 당신 거예요. 남자는 땅콩을 집어먹듯 산더미 같은 빵을 순식간에 모조리 해치웠어요. 이제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왕은 또다시 억지를 부렸어요. 땅에서도 물에서도 갈 수 있는 배를 가져오너라. 그럼 결혼을 허락하겠다. 막내 아들은 다시 숲으로 갔지만 영 자신이 없었어요. 착한 막내 아들아, 잘 있었니? 난쟁이 할아버지였어요. 그동안 고마웠단다. 네 덕분에 포도주와 빵을 실컷 먹었으니 아주 특별한 배를 하나 선물하마. 막내 아들을 태운 배는 푸른 들판을 쌩쌩 달려 성에 도착했어요. 이럴 수가, 정말 굉장한 배로구나. 왕은 막내 아들을 다시 보았어요. 좋다, 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하노라. 막내 아들은 아름다운 공주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 삼형제 가운데 가장 어리고 몸도 약한 막내 아들은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착했어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은 숲에서 만난 난쟁이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황금거위를 얻었죠. 그 황금거위와 난쟁이 할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공주와 결혼까지 했고요. 황금거위는 밝고 유쾌한 느낌의 동화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 막내 아들처럼 언젠간 복을 받게 된다는 교훈이 담겨 있죠. 여러분이 난쟁이 할아버지처럼 막내 아들을 만나 도움을 받았다면 무엇을 선물했을까요? 공주를 웃게 만드는 사람을 사이로 맡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임금님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야기를 떠올리며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또 마음씨 착한 막내 아들과 공주가 결혼을 해 어떻게 살았을지 뒷이야기를 자유롭게 꾸며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동화 재밌었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자요.